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아주 의미 있는 제목이 하나 사설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이거는 이제 저는 임차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면서 임금 체계 개혁, 노동 개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며칠 전에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출마하는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상당히 유능한 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국회 연설해가지고 하여튼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는 캐치프레이즈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깨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없다. 이걸 깨야만 돌아간다.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만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 안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조는 깨야 된다는 사실. 상당한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노조에 대해서 정치 노조이자 기득권 노조로 국민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번에 보십시오. 8천여 명이 국민들은 이런 방역에 부들부들 방역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8천여 명이 마음대로 종로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의 노조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도 미미합니다. 이 정부는 이렇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광화문에서 애국 시민들이 대정부 비판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원천 차단시키면서 그냥 여권의 사람이 살인이니 뭐니 별소리를 다 해대고 또 차벽을 세워서 새벽 7시부터 검문 검색하고 한참 그런 일을 벌이더니 어떻게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노조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노조 8천여 명의 그 시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편이니까 봐주는 겁니까? 민노총은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거대 노조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 확대에 엄두를 내기도 힘들고 이 때문에 청년 세대의 취업문이 도저히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적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이 윤희숙 의원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설자 제목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고용의 경직성인데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연봉을 계속 올려줘야 하는 경직적 고용 시스템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 청년들하고 지금 노조는 사실은 관계가 완전히 삼각관계로 이루어져 버린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갖다가 하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자꾸 축소되고 노조는 자꾸 요구하고 여기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연봉은 계속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이고 뭐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연봉 올려줘야 되고 하니까 기업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은. 왜? 돈이 없으니까. 강성노조로 유명한 현대차의 경우에 2019년 이후에 생산직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평균 연봉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할 만큼 기득권을 누리지만 청년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발탁한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고령자 연봉이 어린 사람의 3배인데 생산력은 3배가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이러다 망한다. 이 정부가 발탁한 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령자,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계속 일 안 해도 뭐 안 해도 그냥 계속 연봉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3배이니까 생산력도 3배가 돼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대한민국 이러다 망한다 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 없습니다. 이 정부 참 특별한 정부입니다.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거대한 하나의 판단을 받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키워준 정부 아닙니까? 해고 요건을 완화를 폐기하고 또 뭐 공공 부분 성과급제도 사실상 없애고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했고 호봉제 대신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소위 임금체계 계획은 민노총이 반대하자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왜?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호봉제 대신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계획은 민노총이 반대하자 바로 접어버렸습니다. 민노총 막강하죠. 예. 이게 뭡니까? 노조가 막강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 이야기. 이 산업원장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원장은 이 정부가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고령자 연봉이 어린 사람 3배인데 생산력은 3배가 안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노조가 지금 이런 상황 노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요. 민노총을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네.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진 강성노조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해가지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조립 라인의 작업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막으려 회사가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집단 반발하기도 하고 아니 생산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이걸 봅니까 이게? 예? 핸드폰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집단 반발하고 난리를 치고 또 전국 공사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네 노조원을 밀어넣으려는 민노총하고 한노총 노조 난투극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독자 생존이 어려워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는 조선사 노조는 결국 경쟁국 정부 기관까지 찾아가서 다른 조선사와 합병 불승인을 요청하는 자해극까지 벌이는 판입니다. 권력 집단이 된 거대 노조의 기득권 철밥통을 깨지 못하면은 기업이 살아나기가 힘들고 청년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설자의 오늘 이 얘기 바로 참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고 이런 윤희숙 의원의 이 말을 제목으로 설정한 것. 또 윤희숙 의원은 대권 선언하면서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벽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